오늘의 주제는 보양식의 왕이라 할 수 있는 장어. 장어는 한자어로 만이라고 합니다. 이 글자를 풀어보면 하루 일, 넉사, 또 우, 물고기 어가 되는데 하루에 4번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물고기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 보면 장어에 대해서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독은 없다. 여러 가지 상처나 가려움증에 효과가 좋고 오장이 허약한 것을 보해주며 특히 폐 질환에 좋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 정약전이 저술한 자산호보에 보면 맛이 달콤해서 사람들에게 이롭다. 오랫동안 설사를 하는 사람은 이 고기로 죽을 쑤어 먹으면 이내 낫는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까지도 한의학에서 허약체질 개선에 두루 활용하고 있는 식품이면서 좋은 약재입니다. 보양식으로 알려진 장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아르스페라는 장어 요리가 있고 르네상스의 유명한 예술가 미켈란젤로도 건강을 위해 장어를 즐겼다는데 전 세계인이 즐겨 먹는 대표 보양식 장어의 영양을 속속들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명품 보감의 이지연입니다. 장어가 우리나라에서만 즐겨 먹는 줄 알았더니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식품이었네요. 과연 어떤 영양이 있어서 세계인들이 좋아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한의사 이광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으로 보니까 아주 여러 나라에서 많이 먹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장어 하면은 동양권에서만 먹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외국에서도 많이 먹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들도 네. 장어를 그렇게 먹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또 여러분들 그 이집트의 파라오들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렸다고 그러죠. 나일강에 이 장어를 그 정력제로 써서 먹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록들에 남아 있고요. 네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유명한 조선시대 왕이었던 연산군 잘 아시죠? 예, 이 연산군이 그렇게 장어를 좋아했다고 그럽니다. 장어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것을 푹 구워가지고 소금만 간을 해가지고 장어를 그렇게 드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세조의 아들이었던 예종 임금도 장어를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장어를 구워가지고 그것을 젤리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름철 보양식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있고 그다음에 프랑스나 덴마크 같은 데는 이 장어를 샌드위치에다 넣어가지고 먹는 그런 식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런 것을 맛일까? 보더라도 네. 장어가 동양권에서만 먹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만큼 좋다는 얘기겠죠. 예. 과연 그럼 어떤 효능이 있는지 차트를 보면서 하나는 좀 자세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허약 체질을 개선한다. 네. 으뜸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장어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뭐 비타민 A, 그다음에 또 이제 토코페롤, 뭐 철분, 칼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허약 체질을 개선해 주는데 장어만한 게 없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하초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 이 하초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우리 몸은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나는데 이 상초라고 하는 것은 심장, 호흡, 뭐 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중초라고 하는 것은 소화기 계통을 얘기를 하고 이 하초는 말 그대로 생식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이 장어는 하초를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이제 이 장어가 옛날에는 산 후에도 장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린아이들이 허약해가지고 밥을 안 먹거나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장어를 약으로 많이 써왔습니다. 장어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허약 체질을 많이 개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에 여기까지만 들어도 갑자기 힘이 솟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남성의 기력 회복인데 제가 이 대목에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아내들이 좀 기운 없는 남편한테 아침에 식탁에 장어를 딱 올려주면 남편들이 일단 겁이 난대요. 왜 겁이 날까 모르겠어요. 기력이 회복된다는데요. 그래요. 선생님 전에 1년 전에 저 장어 한번 사주셨죠? 네. 6개월간 효과는 있더라고요. 사실 어떤 방송국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40대 중반 남성 3명한테 하루에 3번씩 3일간 장어를 이렇게 주고 요속 검사하고 그 남성 호르몬 수치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속이라는 게 뭐냐면 소변 볼 때 소변이 나가는 속도를 요속이라고 그래요. 네네. 이게 전립선하고 관계가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남성 호르몬
사실 남성 호르몬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남성으로서 역할을 잘 못하죠. 근데 3일 동안 하루에 3번 40대 중반 남자들한테 그렇게 먹였더니 네. 이 소변 보는 그 소변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들의 그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아졌다라는 네, 3일 만에. 예. 그만큼 이 장어가 남성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네, 예. 네. 과학적으로도 지금 장어의 효능이 입증이 됐는데요. 네. 그렇게 남성들한테 좋다면은 여성에게는 어떤가요? 사실 뭐 남자들한테 좋으니까 여자들한테도 당연히 좋겠죠. 특히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에 이 장어는 뭐 남성들처럼 뭐 이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세게 해주고 뭐 이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피부를 아주 좋게 해줍니다. 이 장어에 들어있는 비타민 E, 우리가 토코페롤이라고 그러죠. 이 토코페롤 같은 경우에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고 혈관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사실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피부 말단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피부가 깨끗해지고 또 촉촉해지고 좋아지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이런 토코페롤 비타민 E 성분 때문에 여성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이 장어에 들어있는 이 지방이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어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좋은데 특히 여자들한테는 피부 미용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콜라겐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네. 남성, 여성 모두 뭔가 기운이 없고 나른하다 싶을 때는 장어로 드시는 게 좋겠군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소모성 폐질환의 효과가 있다고 적혀 있는데요. 폐질환은 이거 전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소모성 폐질환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결핵 같은 그런 질환이죠. 요즘 이제 결핵이 우리 주위에서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핵이 자꾸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네, 네. 이 결핵이 걸리게 되면 일단은 얼굴에 그 열감이 오르고 그다음에 쉽게 피로하고 나른해지고 기침 같은 것들이 잦을 수가 있는데 옛날에 결핵은 정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결핵 그 약 몇 개월 먹으면 결핵이 완치가 되는데 옛날에는 결핵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네. 우리가 그 메밀꽃 핀 무렵을 쓴 이효석 선생님도 결핵으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철종 임금도 결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이런 결핵에 장어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결핵뿐만 아니라 이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뇨랄지 그다음에 뭐 무기력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장어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이렇게 폐렴, 폐결핵에도 장어가 효과가 있다는 거 오늘 처음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잔기침 많은 분도 좀 드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평소에. 이제 잔기침이라고 하는 게 정말 기관지가 나빠져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네.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 원기가 부족해서 잔기침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 장어라고 하는 것이 폐를 좋게 해줄 뿐만 아니라 원기 회복과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때문에 평상시 특별한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어를 많이 드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죠. 네, 예. 네. 자, 장어의 효능 네 번째입니다. 골증에 효과가 있다고요? 네. 골증에? 뭐 뼈나 이런 데 좋은가요? 그렇죠. 이제 이 골자가 뼈 골자를 쓰고 증자가 훈증한다라고 할 때 그 증자를 쓰는데요. 우리가 네네. 뭐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대개 보면은 체력이 떨어져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왜 나도 몰래 열감이 느껴지고 그다음에 식은땀이 나고 하는 그런 증상들을 갱년기 여성들은 많이 경험을 할 거예요. 네네.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골증이라고 한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런 증상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골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골병 든다고 그러잖아요. 뭐 뼈에 무슨 병이 들겠어요. 물론 병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깊은 병, 고질적인 병을 우리가 골병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골증이라는 말도 깊은 병, 오래된 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 장어 자체가 면역력과 원기 회복을 시켜주니까 만성적인 질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환절기 때라든가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라든가 이럴 때 몸이 자꾸 으스스하고 좀 뭔가 어디가 허약한 듯한 느낌이 드시는 분들 예. 예전에 그래서 그렇게 부모님들께서 이 장어 사다가 푹 와서 드셨던 게 그게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다 이제 그런 이제 환절기 때 몸을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선조들은 장어를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영양소가 이렇게 들어있어 그런가요?
일단은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 A라고 하는 것은 눈에 좋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네. 그리고 피부 점막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아까 제가 여성들한테 장어가 좋다, 피부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하는 역할이 비타민 A하고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인데 이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는 소고기하고 단위그램당 보면은 비타민 A가 장어의 1000배 이상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장어 100g만 먹으면은요 우유 6리터를 먹는 거하고 똑같고요. 계란 10개를 먹는 비타민 A를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E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를 좋게 해준다고 그랬죠? 네.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이 장어에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장어에 들어있는 지방이 아까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랬죠? 이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역시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면서 노화를 방지해주는 역할 또 이 심혈관 계통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중풍이랄지 치매까지도 예방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고요. 네네. 자녀분들 키우시면서 DHA 많이 네네. DHA가 뭐죠, 이게? 두뇌 발달을 시킨다. 그렇죠. 예. 네네. 이 장어가 뇌 발육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수험생들의 집중력, 기억력 증진, 어린아이들의 뇌 발육에 이 장어가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장어는 칼슘이랄지 인, 철분, 이런 미네랄들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바다에서 나는 해물 중에 장어처럼 이렇게 완벽한 영양을 갖춘 그런 그 해물이 드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이들 두뇌까지 발달시키고 또 어르신들 치매까지 예방하고 남편들에게는 또 새로운 기를 또 불어 넣어드리고 아내들에게는 또 이렇게 피부까지 좋아진다고 하니까 장어 요리 만들어 먹으면 좋을 텐데 근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 궁금증 좀 모아봤습니다. 장어는 꼬리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꼬리가 더 영양가가 높은 건가요? 장어 요리할 때 궁합이 맞는 요리 재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장어 꼬리군요. 저도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네. 또 우리 저 남자 여자 직원들 같이 회식하러 갈 때 네. 꼬리는 괜히 남자 직원들한테 갖다 줘요. 근데 이 속설이 맞는 건가요? 이제 장어 꼬리나 몸통이나 성분적으로 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장어 꼬리가 항상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것이 굉장히 남자들한테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저도 장어를 먹을 때는 뭐 저보다도 윗사람들하고 먹을 때는 장어 꼬리는 함부로 손이 안 가죠. 뭐 아랫사람하고 먹을 때는 제가 이렇게 장어 꼬리를 먼저 먹기도 하지만 네. 그런데 이제 영양학적으로 보면 장어 몸통이나 꼬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뭐 이제 장어 꼬리가 남성들의 정력에 좋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 속설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이제 궁합과 관련된 건데요. 네. 장어집에 가보면 이제 마늘도 나오고 생강도 채쳐 나오고 네. 뭐 깻잎도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마늘은 그냥 먹고 아니면 그냥 장에 찍어 먹지 생강은 안 먹게 되는데요. 그 궁합이 생강하고 잘 맞나요? 아주 잘 맞습니다. 이제 이 장어는 이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이제 이 바다에서 나는 그 해물 종류는 대개 이제 찬성질이 많은데 역시 장어도 찬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네. 생강은 굉장히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생강 먹어보면 어때요? 굉장히 매콤하죠. 네네. 고추랄지 생강, 겨자 이런 것들은 다 마늘 이런 것들은 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어가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어를 먹을 때는 선생님은 이제 마늘로 드신다고 했는데 네. 마늘을 드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생강과 같이 드시게 되면은 음식 궁합적으로 장어는 찬 성질, 그다음에 생강은 따뜻한 성질,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만나서 조화를 잘 이루고 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생강의 매운맛 이것이 이제 징지베롤 성분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위벽을 자극해 가지고 위액 분비를 아주 많이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나 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 생강을 넣게 되면 그 음식을 먹고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이 생강이라고 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아주 옛날부터 음식 재료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장어를 드실 때 마늘도 좋지만 생강을 같이 드시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선생님 깻잎 드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이 장어에는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해요. 비타민 E나 A는 많은데, 근데 깻잎에는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깻잎과 같이 드시게 되면은 상호 보완적인 음식 궁합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정말 좋은 음식 재료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보약이 될 수도 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몸에 좋은 장어를 어떻게 하면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요리 비법을 알아봤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박사님, 예. 이 아무리 좋은 장어라도 먹으면 안 될 사람이 있나요? 그렇죠. 이제 평소에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 특히 이제 보면은 지방질이 흡수가 되면은 대변이 묽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장어를 드시더라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스스로 나는 좀 장이 찬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장어는 찬성질이기 때문에 적게 드시는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제가 수험생들한테 장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수험생들한테 장어를 적당량만 먹여야지 너무 많이 먹이게 되면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병 후에 회복을 한다고 해가지고 장어를 적당하게 알맞게 먹는 건 좋은데, 몸도 막 그 회복이 제대로 안 됐는데 네. 정말 장어를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병 회복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병 후 회복 환자나 그다음에 또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네. 너무 많이 먹게 하지 말고 적당하게 이렇게 먹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예. 오늘 장어의 영양에서부터 음식 궁합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이광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걷기나 조깅으로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도 가끔 공원에 나가보면은 한밤중에도 운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가벼운 조깅이라도 준비 운동을 안 하면은 병원을 찾는 수가 많다고 합니다. 운동 전에 반드시 팔굽혀펴기라든가 발목, 손목, 관절 풀기 등 가벼운 맨손 체조로 몸의 근육과 관절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